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방송 최초 NFT 프로그램이죠. KW NFT 아트 새롭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송이고요. NFT 관련주라고 이야기만 들으시다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와서 낯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저희 주식 투자면 주식 투자, NFT 투자면 NFT 투자, 이렇게 투자란 투자는 이분을 따라가야 한다 하는 마홍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마홍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 KW NFT 아트의 대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출범하면서 이제 방송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선 NFT라는 거는 우리가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많이 좀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NFT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고 NFT로 어떤 상품들이 거래되고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나온 이유는 이게 굉장히 코인 초창기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코인 비트코인 100만 원 이전 때 7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코인으로 좀 약간 그 큰 어쩌면 수익을 봤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코인이 커지가 굉장히 많이 커지죠. 이 내가 산 코인을 뭐 누가 더 비싸게 사준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가격을 굉장히 많이 초창기에 샀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내는 계기가 됐는데요. 자, NFT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NFT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 NFT 최대 거래 마켓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비썸이나 업비트는 코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마켓이고요. NFT가 거래되는 가장 큰 마켓은 오픈시라고 있습니다. 오픈시라고 있어요. 네. 한글로 오픈시라고 그냥 뭐 다음이나 구글 또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셔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시라고 있는데요. 이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거래량 같은 경우가 거의 4조가 넘어섰어요. 한 달에요? 한 달, 1월. 네, 바로 지금 1월이죠. 네, 1월이죠. 네, 1월. 아직 네. 1월 다 안 됐는데. 1월 다 안 됐는데요. 네. 네. 자, 1월 달 거래가 4조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만큼 이 NFT가 뭔데 그렇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엄청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4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 초창기인 게 NFT로 거래되는 상품 자체에 그런 예술적 퀄리티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NFT 상품 하면 어떤 것들이 막 생각나세요? 그냥 약간 픽셀로 돼가지고 되게 허접하고 네. 픽셀로 돼서 되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잘 몰라서 네. 아닌가요? 네. NFT 아트 하면? 네, 자, 뭐 사실 잘 지금 몰라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 NFT의 상품들이 막 비싸게 막 50억, 40억, 60억 이렇게 막 거래가 되는 것들이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진짜 픽셀로 유치원생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런 디자인들이 이거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고 뭐 신기하다. NFT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 이거 완전 거품 아닌가라고 더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게 NFT가 뭐다라고 이제 말씀을 편하게 드리면은 NFT는 그냥 증명서예요, 증명서. 그렇죠. 디지털에다가 증명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박세경제 TV에서 이게 찍고 있잖아요. 네, 첫 찍고 방송. 있죠? 첫 방송 이거 지금 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NFT야 증명서 이게 찡 한 다음에 올리면 이거는 정말 고유한 우리 거니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네.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열심히 그린 그림을 똑같이 컨트롤 V로 이렇게 복사를 해놓으면 이게 얘 건지 이게 지 건지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는 지금 이 NFT를 씌우게 되면 이게 정품이다, 이게 원조다라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로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열광을 해서 이게 진짜 디지털 자산의 시초다,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최근에 나온 그 NFT로 어떤 게 있냐면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보낸 첫 번째 문자 메시지.
언제 네, 뜰 거예요? 그게 아예 최초 문자의 시초. 첫 네. 번째 메리 네, 크리스마스? 첫 번째 메리 크리스마스 그 보낸 거가 네. 지금 현재 이제 경매로 나왔거든요. NFT 시장에. NFT로 해가지고 네, 그게 이제 2억에 이제 낙찰이 된다, 뭐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문자 하나가. 네, 문자 하나. 근데 최초의 문자죠. 근데 예전 같은 건 똑같이 뭐 복사해서 썼겠지만 이제 NFT화 시키면은 복사해서 쓰더라도 이거 누구 건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자, 지금 현재 NFT의 시장에 나온 그 상품들을 봐보면,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상품들을 봐보면은 시초다, 처음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비트코인도 근데 처음일 때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때 못 산 분들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자. 지금 잡아야 되겠네. 네, 지금 NFT에 나오는 상품이 시초다, 처음이다의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품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걸 수집하고 소장하고 싶다는 느낌 때문에 뭐 막 굉장히 경매가 불붙어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NFT로 상품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 이제 모여서 이거를 이제 베팅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1월 달에도 4조 원이 넘어섰으니까 그건 오픈시라는 거래소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세계 최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면 커졌지 작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기서 어떤 지금 현재 상품들이 굉장히 핫하냐면은 먼저 이렇게 시초인 것들, 처음인 것들, 최초인 이런 것. 것들. 그러니까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크립토펑크라고 이게 가장 많이 지금 이렇게 생긴 나오고 것들이에요. 있네요. 네, 요거 상품들인데 이게 보시면은 처음에는 2017년도 9,000개를 무료로 뿌렸어요. 그냥 무료로 뿌렸습니다. 그냥 뭐야 하고 받은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만 개가 나왔는데 9,000개를 뿌렸으면은 1,000개는 이제 뭐 1000개만 남은. 1,000개는 본인들이 무료로.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네. 여기서 이제 희소성을 한 겁니다. 남자가 뭐 6천 몇 개, 그리고 여자가 3천 몇 개인데 여기서 이제 좀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외계인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희소한 캐릭터들을 넣고 그 캐릭터들이 가격이 엄청 게 만드는 네,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리미티드다 이런 거죠. 다 가져야죠. 다 똑같은데 얘는 리미티드다, 없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은 진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캐릭터 하나니까 한 30만 원? 네, 30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30만 원, 그게 50만 아니라 원? 네. 진짜 수십억대로 올라갑니다.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네, 10억, 하나예요? 20억, 네, 하나에 그 뭐 유인원 하나 뭐 종이 지금도 하나. 이게 가격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게 가격이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뭐 하나 같은 경우는 51억에도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분명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건 사기 같고 뭐 기분 맞아요. 이상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시장 자체가 어차피 가격은 시장이 만듭니다. 이 니즈가 있으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 니즈는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에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니즈들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 그러니까 이 NFT 시장의 마켓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대부분 해외 유저들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은 제가 KW NFT 아트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한 거는 네. 우리나라 사람을 공략하기보다는 좀 약간 해외 유저, 외화벌이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사실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NFT의 상품들도 많이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NFT 사업을 하는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그 사업의 진행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치를 내겠다라는 뭐 3년이나 5년의 로드맵 같은 걸 같이 토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이제 NFT가 뭐 대체 불가 토큰이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막 이론적인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NFT를 사가지고 이게 100만 원이 되거나 하면은 그거는 또 실질적으로 다른 게임이잖아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또 실질적인 투자인 거니까. 자, 이게 우리가 초반에
처음에 그 기사를 좀 뽑아 오셨잖아요. 아, 맞아요. 기사를 뽑아왔는데 네. 저는 NFT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거든요. 낯설긴 해요. NFT 관련 주들만 좀 들어봤지. 그래가지고 대표님한테 궁금한 거 가져왔는데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이랑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말 있는데 그럼 굳이 NFT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아, 네. 자, 우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한 5천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상승력이 이게 비트코인은 어쨌든 무거워졌기 때문에 이게 네. 5천만 원이 1억이 가고 1억이 2억이 가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붙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무거워진 거죠. 그러니까 코인 쪽에서는 어찌 보면 삼성전자처럼 된 거예요. 네. 이제 갈 만큼 가가지고 크게 가기 어려우니까 그거 더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쵸. 무거운 거죠. 천천히 무거운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안에 그걸로 봤을 때는 투자적인 개념이고 수익률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NFT는 투자하는 약간 테마주인 거죠. 가벼워요. 가벼워. 가면 확 올라가요. 아직까진 가볍죠. 네, 훨씬 가벼워. 근데 NFT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장점이 있어요. 뭔데요? 약간 무섭긴 해요. 그렇게 훅 간다고 하니까. 네, 아니, 치명적인 장점. 너무 포이즌. 이거 완전 장점. 응. 뭐냐? 눈으로 보이는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네. 눈으로 보이는 게 없네요. 보이는 게 없죠. 비트코인처럼 한 금화는 보이지. 그건 진짜 안 보이잖아. 근데 그쵸. NFT는 보이는 정확하게 거 갖고 말하면 있을 수 있구나. 보이는 상품을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듣거나 이런 건데 뭐 나중에 촉감을 팔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냥 우와. 현실적으로 지금 1세대 NFT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예술 작품성 또는 무언가 의미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NFT화 된다고 봤을 때 이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른 굉장히 좋은 이 NFT의 장점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이걸 사고 누가 더 그걸 또 올려놓으면 누가 더 비싸게 사고 이런 거래소가 사실 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우리나라가 만약 코인 거래하는데 만약 비슷한거 업비트가 없었다면 그러면 힘들었죠. 그렇으면은 저는 이제 코인은 모르겠다. 이거는 바이낸스나 이렇게 이제 해외 거래소만 하는 것도 외화 같은 것들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도 위법성적인 것도 있고 커나가기 힘들겠다라고 했지만 빌섬, 코인원, 그리고 업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승인을 받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번에 지금 공약으로 5천만 원까지는 맞아요. 비과세 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대선 관련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좀 활성화나 또는 여기 죽이는 투자가 아니라 살리는 투자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요. 자, 우선 NFT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작품들 가질 수 있는 거다. NFT를 사면은 내 거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저런 작품들 그럼 정말 소액 투자자분들 많잖아요. 저 같은. 소액으로도 살 수 있는 건가요? 저런 작품들을? 네, 우선 지금 작품들은 사실 가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은 더 싼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싼 거는 10,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작품 자체는 사실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퀄리티 펑크에서 이제 에디션 같은 경우에 특별한 에디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사람들이 내가 1억에 사야지 했는데 누가 2억에 올리고 3억에 올리고 4억에 올리고 10억에 올리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50억까지 된 겁니다. 이 경매의 법칙이 그렇죠. 수요가 누가 더 비싸게 그 하나밖에 없다는 그게 이제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저거는 진품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 느낌을 누군가는 정말 비싸게 이거는 정말 이 크립토펑크는 이 NFT 시장이 커나갈 걸 생각했을 때 아주 희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원시인들이 쓰던 처음에 돌도끼에서 쇠도끼로 바뀌는 쇠도끼다. 쇠도끼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돌도끼에서 쇠도끼를 처음 굉장히 엉성하고 어찌 보면 이거 쓸 수도 없고 굉장히 쓰다가 닳아가지고 이거는 상품 가치는 없어 보이지만 이거를 봤을 때 야 이거는 사람이 쇠를 만들어서 만든 첫 도끼야.
라는 이 포인트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 그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쵸? 소유욕을 자극해가지고 그런 마케팅 포인트로 지금 이제 사실 크립토펑크 같은 경우는 뭐 대박이 났죠. 크립토펑크가 갖고 있는 저 캐릭터들의 총 합친 현재 시가총액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나 시가총액이 네. 6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유, 엄청 6천억이요, 6천억. 대기업이네요. 기업이 일반한 기업이라고 해야 일반적인 되나? 지금 5억 달러. 우리 시가총액 자체가 거의 대부분 뭐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요 정도가 아주 뭐 소형주고 그쵸. 뭐 중소형주가 돼야지 5,000억이 넘는데 네. 그게 넘는 시가총액이고 뭐 크게 비용이 나갈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쵸. 뭐 없어요. 네. 네, 완전 말씀해주신 것처럼 NFT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NFT 관련해서 이걸 왜 사는 건지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NFT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싸이월드 옛날에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싸이월드 하셨던 분이면 아실 겁니다. MP3로 들을 수 있는 것을 막 굳이 돈을 충전해서 배경화면 음악을 사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이유 뭔지 다들 기억나시죠? 내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BGM을 찾았던 그런 샀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NFT 관련해가지고 왜 사는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MZ세대 분들이면 아실 거죠. 그 캐릭터를 샀던 이유. 그렇기 때문에 NFT도 지금 똑같은 효과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NFT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처음 시작됐을 때 정말 위험한가 저게 가치가 있는가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 투자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 그래서 저희 NFT 소개하려고 나온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저희가? 네. 말하고자 하는 네. 거는 네. 지금 계속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NFT를 그냥 알아가시기만 하면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럴 텐데. 네. 자, 우선 그 NFT는 사실 우리가 지금 돈이 된다는 말들이 들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프로그램의 모토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도 계속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이 NFT는 좀 괜찮다 또는 요거는 좀 별로다 이런 부분들도 방향성을 저 나름대로 좀 잡아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비트코인 1세대고 코인이 2017년도에 10월 25일 기사를 보면은 네. 이런 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같이 봤던 건데 719만 3천 원으로 최고가 경신이라고 맞아요. 하면서 비트코인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맞아요. 네, 그때 지금- 너무 올랐다고. 네, 근데 지금 보면 거의 10분의 1 가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시작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들죠. 그쵸. 시작이라는 건 두려움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운 부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립니다. 물어볼 왜냐하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물어봐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뭐 여러분들이 유입을 시키려고 하는 방송은 아니었는데 여기 이제 이따가 이제 그 방송 끝날 때쯤에 QR 코드를 올려놓을 거예요. 아. 네, 그때 알려주시면은 그쪽 들어오시면은 이 NFT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NFT를 소개를 받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작이기 때문에 거품이 계속 붙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거품이 붙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아직 거품이 붙기 시작하는 때니까 들어가서 빠르게 그 거품을 먹을 수 있으니까. 빨리 먹고 빠질 수 있으니까. 우선 먹고 빠진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선 이 거품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릅니다. 네. 자,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도 어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오래 기간이 된 것도 아니에요. 2017년도 10월 달 그때 제가 그 전부터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방송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자리에서 네, 하셨어요? 여기서 이 팍스메디어 TV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죠? 그때 이제 내가 경제 TV였을 때 그때 이제 새남자 합쇼라고 저랑 또 제 직원이랑 그리고 그 해당 변호사랑 셋이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5년 전에요. 네, 그때 이제 제가 200만 원일 때 이거는 800은 갈 거다라고. 800이요? 네, 800. 근데 이제 지금 5천이니까. 5천이죠. 근데 그 당시 때 2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한번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품이 붙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올라간다. 왜냐? 거품은
그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느끼기 전까지는 거품은 계속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거품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만큼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내가 형상화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빠르게 커지면 좋죠.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가치가 높은 어떤 그 정말 기업적으로 튼실하고 인구가 많고 이런 그 뭐 삼성전자 같은 거라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렇게 무언가 사람들의 환상을 자극하고 소유욕을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고 이런 대박을 자극하는 이런 상품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야지. 이거를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분명히 저는 예언컨대 네. NFT는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 2022년도죠. 그쵸. 2022년도 올해 안에 엄청 뉴스에서 여기저기 떠들고 NFT 예술 상품이 막 얼마에 거래됐다, 뭐에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거 하는 사람들 몇백억 벌었다, 몇천억 벌었다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은 올해 쏟아질 말경에 무조건 보게 될 겁니다. 이미 보면은 삼성이랑 LG에서 NFT 관련 상품도 내놓은 게 있어요. 네. TV 상품인데 TV 자체에서 아예 NFT 플랫폼을 탑재를 시켜놔서 TV로 그냥 소파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뭐 그냥 내 NFT를 살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미 대기업이 시작을 했으면은 그 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 그런 부분도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많이,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이제 알아보아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네. 대기업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게 NFT가 어렵지 않은 기술이에요.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NFT를 씌우는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도장을 찍기 전에 어떤 그 도장을 파는 게 어렵지. 그냥 도장을 파놓으면 그냥 찍으면은 이거 도장 찍힌 거는 정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NFT도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해놔가지고 그걸 찍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세팅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본인이 NFT를 막 개발하고 하는 게 아니고 NFT는 그런 게 아니라 있으니까. 플랫폼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어려운 거지 하는 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느끼니까 그렇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 게임에서도 아이템을 NFT로 거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맞죠. 게임 회사도 마찬가지로 NFT로? NFT화 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들진 않으면서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 상승이라든지 또 유저들 부가적인 이런 이익이. 모으는 이런 부분에서 큰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말경에는 그 전에는 한번 NFT가 난리가 날 거다라는 말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시초적으로 여러분에게 NFT 관련 주가 아니고 NFT 관련 무언가가 아니라 그냥 NFT를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NFT 거래할 때 어디서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모르죠. 네, 몰랐잖아요.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몰라요. 네. 뭘로 주고 받아 사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첫 방이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제 상품이나 이런 걸 소개하기보다는 네. 그냥 어떤 NFT가 건지.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맞아요. 사실 그것도 잘 몰랐어요. 네, 메리트 메리트가 있는지 있는 건지? 이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왜 KW NFT 아트는 네. 그런 것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네, 왜요? 이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NFT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려 있는 사고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작품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컨설팅도 계속 해주고 싶은 거예요. NFT 관련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맞아요. NFT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단지 시세 차익을 취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경제적 부가가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배웠는데 그게 그건가요?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 아이템이나 어떤 아이디어도 지금 NFT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술적인 것들, 그 음향적인 실력들, 음악 같은 거 다 NFT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진짜로 돈이 되게 만드는 이런
컨설팅, 그러니까 엔터테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제가 KW NFT 아트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 NFT에 관련된 상품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여러분에게도 우리도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소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뭐 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전 세계에 살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가치가 있게만 한다면은 전 세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좀 이런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도 우리나라 못 만들었잖아요. 그쵸, 네, 맞죠, 이더리움도 맞죠, 우리나라 아직까지. 아닙니다. 네, K코인들은 맨날 한 발 늦고 두 발 맞아요. 늦어요. 거래소 네. 플랫폼만 있을 네, 뿐이지. 거래소 플랫폼도 어찌 보면 그거는 참 잘 만들어 놨는데 그쵸. 거래소 플랫폼으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걸 만든 사람들이 갖고 가는 그거는 또 뒤에서는 못 따라갑니다. 그쵸. 네, 우리끼리 그냥 돈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거래소만 배불리는 겁니다. 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쨌든 세계 최고의 그 NFT 거래소는 어쨌든 우리끼리 아니에요. 오픈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오픈시 많이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우리만의 상품들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좀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줄 안다, 음향 작업을 잘한다, 아니면 어떤 조각을 한다, 또는 사진을 뭐 잘 찍는다. 네, 사진을 잘 찍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도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물어봐도 됩니다. 아, 마케팅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 방법이 따로 있나 봐요. 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크립토펑크가 왜 처음에 10,000개 중에 9,000개를 뿌렸겠습니까? 아, 홍보하려고. 그렇죠. 뿌리고 나머지 1,000개로 승부 보겠다. 그렇죠. 좀비 이런 건 탐나긴 하네요. 유독.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들을 일부러 넣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를 카드식으로 야, 너 좀비 카드 있어?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 느낌. 아, 뭔지 알죠. 싸이월드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로.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나 이거 갖고 있다? 이러는 거. 이거를 처음에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거든요. 그렇죠.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인데 저는 이게 이 NFT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면은 절대 이거를 이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은 좀 작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죠? 작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현재 10위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1, 2, 3, 4, 5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10위권 네, 정도에? 그 정도인데 현재 지금 이 NFT가 우리나라 상대로만 하면은 이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뭐 잘 되면은 잘 되면은 당연한 거고 안 되면 엄청 그럴 수 있는데 아이고. 저는 판매되는 이런 그 저변을 좀 세계적으로 보고 뭐 미국 상대로 하든 일본 상대로 하든 뭐 중국이든 어쨌든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이거의 경쟁력을 조금씩 가져가 나가면은 굉장히 웨어버리에도 좋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 있는 사고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투자를 할 때도 그게 보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어도 보고 그리고 그 만들려고 하다 보면 다른 시장 조사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은 아, 이게 먹히는구나. 아, 이런 게 된다고? 아,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면서도 잘 못하면 이렇게 저 같은 전문가에게 뭐 상담을 받거나 맡아서 아,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진취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꼭 사가지고 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시세차익 개념을 넘어서 나 스스로 어떤 NFT 상품이 내 스스로의 상품이 될 수 만들 있을까?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하게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송혜 씨 같은 어렵긴 해요. 경우는 네. 송혜 씨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이제 발레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발레 전공이었죠. 발레를 하고 네. 이제 뭐 약간 예술적으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발레를 했던 모습도 어떤 그런 포즈를 하는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많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엄청 많죠. 계속. 네.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걸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네. 우선은 우리가 저한테 와 보세요. 그럼 제가 하실 그걸 거예요? 다 NFT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FT를 만들어서 네,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해가지고 괜찮은데요? 수익 나면은 절반 드릴게요. 절반만? 네, 절반만. 왜냐하면 내가 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다 그러니까 해주실 수 아니, 어디로 어차피 가야 이게 돼요? 어떤 누군가에게 상품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안 팔리겠죠. 그쵸. 안 팔리면 등록비다 뭐나 이런 걸 제가 그냥 손해 보고 말입니다. 네. 괜찮네요. 괜찮죠? 저도 그럼 곧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런 식으로 뭐든 이게 시초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이미 뛰었으면은 봐봐요. 힘들죠. 이게 내년 정도 되죠. 그럼 NFT의 온갖
연예인들과 유명인들 아, 그쵸.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미 조금 유명인들도 하기 시작하긴 했어요. 아니에요? 네. 지금 누가 하나요? 유명인 누가 하냐? 대선 후보들이. 그거는 시작을 약간 했죠. 그런 아주 이쁘고 뭐한 그런 연예인들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니잖아요. 아, 그럼 그렇죠. 대선 그렇긴 후보가 한데. 이 왜 이재명이 자기 이름을 첫 번째 NFT를 냈겠습니까? 그렇죠. 페이스북 네. 글을. 그 이유는 뭔가 앞으로의 공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부분에 열려 있다. 아. 뭔가 그 시장 자체를 이런 것들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서 뭐 가상화폐든 뭐 가상자산인 이런 부분들도 그냥 탄압이 아니라 뭔가 열려 있는 자세로 하겠다. 투자적인 부분들에 여러분들의 저변을 넓히겠다. 그리고 2030 Z세대들에게도 다양한 도전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을 뭔가 의미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정치적인 것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별게 아니고 사실 가장 제가 막 좀 충격받는 거는 네. 그 앨런 머스크 있잖아요. 앨런 머스크의 이제 와이프가 어떤 장품을 미미라고 올렸는데 그게 60억에 거래가 됐어요. 60억에. 60억이요? 네, 그 장품들을 제가 다음 중에 보여드릴게요. 네네. 그게 이제 보여줘도 되는 저작권의 문제가 없다고 보이면은 제가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까 우주 세계랑 아기들이 떠다녀요. 우주가 있고 60억인데요. 네, 그냥 아기가 떠다니는 일러스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NFT가 시켰다 그래서 이제 60억 거래가 이제 경매가 됐는데 와, 이게 진짜 아무리 앨런 머스크의 와이프여도 그쵸. 앨런 머스크도 아니고 맞아. 와이프도 이거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제 그 포인트는 NFT가 그만큼 핫하다는 증거가 아닐까. 아, 그쵸. NFT화 맞아요. 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NFT화 시킨 어찌 보면 거의 초창기의 작품들이자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초창기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맞죠? 그러니까 이소영 아나운서도 네. 저한테 다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NFT화 시켜볼게요. 그럼 초창기니까 초창기니까 가능하다 이거죠. 초창기니까. 누군가 대표님 사주세요. 아, 나는 안 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초창기가 가능할 수 있다 초창기니까 이거죠.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진짜 지금 NFT에 관련된 건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실질적으로 어떤 투자를 어떤 작품들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좀 2부 시간에 좀 잠시 후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방송 최초 NFT 프로그램 이제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에서는 역시 마홍일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대표님, 일단은 저희 60억에 팔린 그 그림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그거는 네. 지금 60억 그림이 아니라 이제 그 일러스트예요. 일러스트인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가져와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이쁘고 이런 거보다는 좀 신기하게 생긴 거지만 이걸 60억의 가치를 줬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쵸? 그게 포인트고 그리고 그 코인이랑 다른 점의 포인트는 네. 코인은 어찌 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NFT 작품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있다라는 게 또 두 번째 포인트고요. 최근에 네. 그 MBC에서 네. 짤 있어요. 신봉선이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네, 짤. 이거 알죠. 네, 이것도 이 짤도 네. 지금 경매를 붙여가지고 300만 원 정도에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NFT화 시켜가지고요. 그리고 그 무한도전에서 유명했던 그 무야호 그 짤도 무야호. 950만 원, 약간 1000만 원 가까이에 팔렸다고 맞아요. 알고 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드는 게
왜 그걸 사지? 가치가 있나? 왜 그걸 싶기도 그렇게나 하죠. 사지? 그 짤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그 짤을 다른 데서 쓰면은 그걸 내가 그 소유권을 받을 수 있나? 저작권가 저한테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저작권적인 부분들은 지금 지금 앞으로 생길 거지만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을 이거 진짜 많이 하는 건데 모나리자 그러니까 피카소 그림을 네.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디지털로 내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피카소 거기를 갖고 있는 원작자가 여기에 너 왜 그걸 올려? 그렇죠. 그렇게 하진 않죠. 그거 안 와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카소 그림은 수십억, 수백억의 거래가 되죠. 그쵸. 최소. 네, 그런데 왜 그러겠어요? 그냥 그거의 진품을 사고 싶은 거예요. 진짜를 갖고 싶은 거다. 진짜를 갖고 싶다는 이 포인트. 최근에 이거 좀 이거 보면은 땡땡 지아 땡땡 네, 그분이 네. 약간 이제 가품 논란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가품을 해서 이제 했다라는 논란이 있는데 가품 그것처럼 논란 있죠. 모든 사람들은 진짜의 진품에 맞아요.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진품에 좀 굉장히 광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무용을 했지만 예술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기께 얼마나 소중한 이제 내가 만든 작품인데 이게 그렇게 짝퉁 논란처럼 그렇게 소비가 되면은 아무렇게나 소비가 되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작자의 권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용을 하셨지만 무용도 하나의 동작들을 내가 해가지고 뭐 백조의 구슬을 만들었다고 쳐요. 네. 네, 그러면 스완 막 했어. 근데 이거 자체도 하나의 예술 작품적으로 NFT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네, 이제 슬슬 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팔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오픈시나 뭐 마이월렛 지갑을 만들어서 뭐 또 이더리움을 사서 그걸 뭐 하고 또 그 등록하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오. 네,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면은 머리 빠져요. 좀 처음에는 잘 몰라. 어렵더라고. 다 예. 영어로 돼 있고. 영어, 네. 저 영어 잘하니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돈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뭔가 될 수 있구나. 맞다. 2017년도에는 막 비트코인이 600, 700도 진짜 거품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5천만 원이 됐네. 하지만 1억 거의 8천만 원까지도 갔었네. 그러면 나는 그때는 왜 무서워하고 한참 6천, 7천 이렇게 올라갈 때 1억 될 거 생각하고 들어가서 왜 지금 난 물렸을까? 물리신 분들이 있어요. 코인 많이 있죠. 9천, 네. 8천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 쌀 때 시작하지 못했을까?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NFT에 대해서 이미 좀 알고 있고 NFT에 대해서 뭔가 나는 상품 이거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여기 QR 코드, 네 QR 코드로 이제 통해서 이제 여기 이 카메라 켜고 이제 찍고 들어오시면은 네. 나 이런 거 하고 싶다면 제가 회사 차원에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이제 등록을 해드리는 걸 홍보 도와드릴 수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NFT가 미래에는 한 번 정도는 굉장히 크게 핫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인식을 하는 정도. 네, 그리고 진짜로 이런 것들이 돈으로 거래가 되는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NFT의 경매는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되거든요. 코인이네요. 네, 이더리움으로 사고 팔고 하는데 가상화폐. 이더리움은 사실 그렇게 완전 알트코인처럼 네. 막 100원이었던 게 50원 되고 이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400만 원이긴 한데 네. 400에서 많이 빠져봐야 뭐 350, 뭐 그쵸, 320 많이 이렇게 빠져봐야. 네, 그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의 변동성을 봤을 때 그러니까 크지 않고 또 이제 이더리움 현재 가격은 저는 현재 괜찮은 저점 라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게 어쨌든 돈적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내가 팔려고 하는데 코인도 못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언제나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도 언제나 현금은 바로 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거의 뭐 오른팔 왼팔이기 때문에 거의 그 축입니다, 축. 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이제 뭐 거의 대부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화 시킨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주식시장 최근에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죠. 며칠 내내. 주식시장 너무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운데
요즘에 주식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제 거래를 하고 저도 이제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시각을 넓게 보고 다양한 것들을 좀 투자에도. 봐봐도 괜찮다. 그렇죠. 다른 투자에도 한번 눈을 돌려봐도 그러니까 저희가 QR코드를 준비해놨죠. 네,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메타콩즈라는 이제 메타콩즈라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프로젝트 맞아요. 네, NFT 프로젝트죠. 메타콩즈라고 했었는데 이제 민팅이라고 처음에 코인 이런 NFT를 할 때는 처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민팅 뭐 첫 만남이니까 좀 약간 싸게 좀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으로 이제 오픈시로 거래가 됐을 때 거의 한 20배 정도의 차익이 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0배요? 네, 이렇게 나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이렇게 수익률이면 20배가 나. 네, 자, 근데 주식에선 이게 볼 수 없는 수익률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초창기라서 그런 겁니다. 초창기라서 가능한 수익률. 그렇죠. 초창기라서. 비트코인도 초창기에는 20배 뛰었다, 30배 뛰었다 그냥 갔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힘들지만. 네, 초창기라서 그런 겁니다. 초창기라서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 시장 자체가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약간 스캠이라고 하죠. 쓰레기. 그러니까 스캠. 피싱 같은 네, 느낌이죠. 스캠, 사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NFT에 관련된 거는 사기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그러냐? 이 NFT는 어떤 내가 디지털 자산 작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미술품을 이거를 누가 속여서 파는 게 아닌 이상 해킹의 위험은 없나요, 혹시? 그 NFT는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NFT 같은 경우는 해킹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 NFT 자체적인 거는 이제 한 명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이제 그 NFT 자체 기술은 어쨌든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고요. 그걸 똑같이 쓸 수는 있겠죠, 복사해서. 하지만 NFT로 되어 있는 원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모나리자 복사해서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선 가장 그런 거는 이게 내가 값어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이게 값어치 누가 샀는데 나중에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게 이 NFT도 프로젝트로 나옵니다. 그냥 딱 작품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뭐 어떤 프로젝트로 쭉 이제 컬렉션으로 나온 다음에 그 컬렉션을 자체로 계속 이 회사의 마케팅으로 계속 대중화시키면서 키우거든요. 그러면은 초창기에 샀던 중장기에 샀던 이 작품들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는 계속 가면서 니즈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는데 피카소 에디션으로 계속 나오면은 그 값어치들은 그래서 가는 거죠. 하지만 한 번 딱 만들었다가 아예 또 안 해버리고 그러면은 그 작품의 값어치는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죠. 떨어져서 누군가 살 사람이 없고 내가 이제 작품을 산 거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의 그 의미 있는 그 한 순간을 사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기로 이렇게 고소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NFT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진짜 철저하게 좀 분석할 필요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QR코드를 준비한 거 아닌가요? 네, QR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 NFT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거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 전망성이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다 물어보면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게 아까 저처럼 작품을 만들고 싶다, 내가 직접 팔아보고 싶다 하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나는 관련 프로젝트의 작품을 사서 그걸 다시 더 비싸게 팔므로써 그렇게 시세 차익을 좀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투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란톡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계속 얘기는 안 할 거고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은 내가 한번 그 정도 잡아드릴 건데 그렇게 이제 시간은 꼭 할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들은 제가 할 테니까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하는 게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은 할애해서 여러분들 할 거니까 지금 들어와서 방송 끝나고 30분이니까 끝나자마자 바로 30분인가요? 아니 끝나고 밥 먹고 1시부터 1시 반까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남겨놓으시면 빠르게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우선 이 NFT는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예요? 지금 언제나 우리 일상생활과 함께 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NFT 못했지? NFT에 못했지? 이런 후회를 100% 6개월 뒤에 한다니까요. 그럴까요? 네, 그럼요. 자, 그거 알아요? 뭐요? 인도에 있는 한 사람이 셀카를 응. 모아서 팔았는데 그냥 그걸 자기 네, 셀카요? 자기 셀카를 모아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세요. 14억을 벌었답니다. 뭐 그- 유명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인이 꾸준히 모은 셀카를 그냥 판 거예요. 쫙 해가지고. 그게 14억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에 200만 원씩 팔렸답니다. 셀카를요. 그냥 그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처음이니까. NFT가 처음이니까. 네, 시작이니까 가능한 시작이니까. 일일 것 같아요. 그냥 그거에도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아, 이거는 성실한 하나의 모습이 담긴 예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해야겠네요. 파실 분들도. 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성 씨도 내가 네, 사진에 해줄게요. 네. 네, 콘서트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 좀 나중에 방송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또 가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실제 어떻게 됐는지 이게 그쵸?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정말 보고 아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본인의 가치인 거예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은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 가치 본인이 먹히는지. 과연 저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도 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어.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진짜로 네. 하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송 씨랑 하는 거는 뭐라고 무슨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이송 프로젝트, 송 프로젝트? 송 프로젝트 하면 너무 노래 같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그쵸. 네, 알았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한번 공모를 받아볼까요? 그러면 알았어요. 네. 네, 그거 공모까지 받진 않고 긴 이제 좀 그냥 주시면 뭐 제가 알아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많이 봐주세요. 네, 그렇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진짜로 누군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음. 의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컨설팅을 할 겁니다. 뭐 이성웅 씨 같은 경우는 뭐 무용을 하다가 또 이렇게 또 경제 방송 오고 했었으니까 그런 뭐 도전의 아이콘적인 하나의 아,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좋죠. 도전을 하고 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뭐 보여드리고 싶고 응원 이걸 여러분들이 소장할 수 있는 NFT입니다 하고 이제 맞아요. 또 그리고 예전에 또 무용했던 그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넘버를 붙여가지고 NFT화 시켜가지고 이제 올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경매를 다 붙일 거예요. 경매로 할 거예요. 네. 최저 입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부터 300원? 시작해 버리면 네. 500만 500만 원. 원인가요? 500만 만 원부터 원이에요? 시작해 버리면은 누군가 사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장난인 것 같죠? 네,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한번 해볼 거고요. 네. 우선 이렇게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작품성을 내 인생은 또 다르게 보면 다 예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앞으로 프로젝트로 대표님이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네요. 나는 정말 도전하고 싶은 여자고 네. 하고 싶은 게 많은 여자다. 맞아요.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정말. 앞으로 계속 이렇게 NFT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올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누군가가 세계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그렇죠. 와, 관심을 갖고 와, 이거 의미를 멋있다. 가질 수 있죠. 멋있다. 너무 아름다운 여성, 너무 멋있는 여성인데 이 사람의 어떤 하나를 NFT화 시키는 거를 내가 갖고 싶은 거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싸이월드 할 때도 정말 그 별거 아닌 미님이 내 아바타에 돈 네. 엄청 썼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런 그- 식으로. 네, 배터리 그래요. 충전해서 엄청 샀는데 그런 식으로 갖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그러니까 자기만의 디지털 컬렉션 이 책장 같은 게 쫙 있으면은 거기에다 이제 걸어놓고 싶어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심지어 싸이월드는 뭐 내 것이다 이것도 있었는데 여기에 NFT는 더해가지고 경제적 가치까지 있으니까 투자해서 납득 게 정말 없겠네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품을 이제 오픈시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네. 과거 거래 히스토리가 나와요. 아, 거래가 이제 어떻게 내역이 거래가 다 없으면 남는구나. 없다고 나오고요. 이게 한번 핫했던 것들을 얼마에 샀고 얼마가 됐고 네. 히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한 번에 이제 거래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제적 가치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 그 전에 그렇죠. 히스토리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이게 한 번에 그 누가 최근에 이 관련 작품들이 500만 원에 팔렸다 하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작가가 똑같이 한 거는 그래도 그 정도 가치가 되는구나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죠. 수요가 어쨌건 있는 네, 거니까. 있었으니까 네, 앞으로 없더라도 더 그래도 있었으니까 아예 없었던 것보단 낫죠. 네,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투자를 또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내가 또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못하겠으면 내가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게 오늘 첫 방송이고요. 두 번째 방송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지 소개도 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젝트 소개도 네, 해주시나요? 그런 거 소개도 해드리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어떤 것들은 지금 좀 약간 위험하다 이런 거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저만의 분석 같은 것도 좀 해드리는 NFT 관련해서는 뭐 다 해드리는. 네, 실질. NFT 투자 관련해서는 네. 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그런 네,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릴 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 NFT는 우리가 가장 하는 이유는 그 저의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약간 세계적인 코인을 벌어들이는 외화 코인을 좀 벌어들이는 그런 초석이 되고 싶다라는 좀 이런 뿌듯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왜 맨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비싸게 사 먹기만 맞아요. 하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내가 선구자가 돼가지고 한번 만들게. 너희들도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만들어 줄게. 같이 내가 성공시켜 줄게.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럼 네. 진짜 투자적인 것도 야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제대로 좀 방향성 잡아줄 테니까 이렇게 가자. 이런 것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앞으로 NFT 관련된 걸로만 여러분한테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FT 관련해서 지금까지 마홍일 대표님과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아직까지도 좀 낯설고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여기 QR코드 준비를 해놨죠. 핸드폰 카메라로 이 QR코드 찍고만 들어오시면 NFT에 관련된 모든 거 저희 대표님께서 하루에 30분씩 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주에도 NFT 가지고 올 건데요.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NFT 프로젝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는 항상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